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의류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패션 소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전시회에 관한 문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단 전시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패션 소재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전시회 중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단 전시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프리미어 비전입니다. 프리미어 비전은 매년 2월과 9월, 즉 연 2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소재 전시회입니다. 원단뿐만 아니라 부자재, 가죽, 액세서리 등 다양한 패션 소재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이후의 시즌 트렌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번 인터스토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전시회이며 3번 밀라노 우니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4번 스핀엑스포는 실과 니트 소재 중심의 전시회로 규모와 위상면에서 프리미어 비전이 단연 세계 최대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섬유의 횡단면 형태에 따른 특성에 관한 문제로 단면 형태별 성질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섬유의 횡단면 형태에 따른 특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중공형 단면은 흡습성이 낮다입니다. 중공형 단면은 섬유의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로 그 안에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 가볍고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모세관 현상에 의해 수분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흡습성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1번 삼각형 단면은 빛을 다양한 각도로 반사시켜 광택이 우수하고 2번 다엽형 단면은 표면적이 넓어 보온성이 좋으며 3번 원형 단면은 안정된 구조 덕분에 탄성 회복률이 높습니다. 각 단면 형태별 특징을 비교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능직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능직물과 평직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능직물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경사와 위사의 교차점이 많다입니다. 능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비스듬한 사선 방향으로 교차되는 조직으로 평직물에 비해 교차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차점이 적기 때문에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 유연성이 좋고 드레이프성이 우수하며 실이 표면에 부양하는 길이가 길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잘 살아납니다. 또한 구김이 적고 내구성도 우수해 정장, 자켓, 청바지 등 다양한 의류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교차점이 많다는 2번 설명은 평직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능직물의 특성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의류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원리 중 통일성에 관한 문제로 유니티 달성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의 원리 중 통일성, 즉 유니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컨트래스트, 즉 대비입니다. 통일성이란 디자인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하나의 완결된 인상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1번 하모니, 조화는 비슷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안정감을 만들고 2번 레피티션, 반복은 같은 요소를 반복 사용해 시각적 일관성을 주며 4번 그레데이션, 점지는 색상, 크기, 형태가 단계적으로 변화해 흐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모두 통일성 달성 방법입니다. 그러나 3번 컨트래스트, 대비는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나란히 배치해 강조와 변화를 주는 원리로 통일성보다는 디자인의 변화와 임팩트를 부여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제품 개발 일정 관리에 관한 문제로 CPM의 주요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제품 개발 일정 관리에서 CPM, 즉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최단 완성기간 산출입니다. CPM은 우리말로 임계경로법이라 부르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여러 작업들의 선후관계와 소요시간을 분석해 프로젝트 전체 완성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 즉 임계경로를 찾아내는 일정관리 기법입니다. 이 임계경로의 길이가 곧 프로젝트의 최단 완성기간이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작업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에 치명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일정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비용 절감, 2번 품질 향상,
4번 인력 배치 최적화는 CPM의 부수 효과일 뿐 본질적 목적은 최단 완성 기간 산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봉사의 굵기에 관한 문제로 번수와 굵기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봉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번수에서 번수가 클수록 실의 특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가늘어진다입니다. 번수는 섬유산업에서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정한 무게당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번수가 클수록 같은 무게에 더 긴 실이 들어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은 더 가늘어집니다. 예를 들어 60번수 실은 30번수 실보다 2배 더 가는 셈입니다. 따라서 얇은 원단에는 번수가 큰 가는 실을, 두꺼운 원단에는 번수가 작은 굵은 실을 사용합니다. 1번 굵어진다는 반대 설명이고 3번 강해진다는 굵기와 강도가 비례하지 않으며 4번 변화 없다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번수와 굵기는 반비례 관계라는 점을 외워두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의류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체 치수 측정 자세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측정 자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체 치수 측정 시 올바른 측정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직립 자세로 양발을 15에서 20cm 벌리고 측정입니다. 정확한 인체 치수 측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자세는 직립 상태에서 양발을 어깨 너비, 즉 15에서 20cm 정도 자연스럽게 벌리고 양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입니다. 이 자세는 가장 안정적이고 재현 가능하며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1번 편안한 자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표준화가 어렵고 3번 의자에 앉아서는 일부 부위만 측정 시 사용되며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체형이 비뚤어져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표준 자세 유지는 의류 사이즈의 정확성을 위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패턴 응용 기법에 관한 문제로 플레어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패턴 응용 기법 중 플레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허리에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입니다. 플레어는 우리말로 플레어라고 부르며 허리나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 밑단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만드는 패턴 응용 기법입니다. 평면 패턴에 V자 모양의 절개를 넣고 벌려서 부채꼴 형태를 만드는 것이 기본 원리로 스커트나 원피스에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풍성한 플레어는 동작 시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시각적 즐거움을 줍니다. 1번, 직선적이고 밀착 실루엣은 타이트 라인. 3번, 상체 강조는 Y 라인. 4번, 대칭적 실루엣은 일반적인 모든 의복에 해당하므로 플레어의 본질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패턴 부호와 약자에 관한 문제로 CB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패턴 부호와 약자에서 CB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센터백, 즉 뒤중심선입니다. CB는 영어 단어 센터백의 약자로 우리말로 뒤중심선을 의미하는 패턴 용어입니다. 의복의 뒷판 정중앙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기준선으로 좌우 대칭의 기준이 되고 뒷판의 모든 가로 치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앞중심선을 의미하는 CF, 즉 센터 프론트와 짝을 이루며 패턴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기준선입니다. 그 외에도 BMP는 백넥 포인트, 뒤 목점, BAP는 백 암핏 포인트, 뒤 겨드랑이 점 등 패턴 용어에는 다양한 약자가 사용되므로 B로 시작하는 패턴 약자들을 정리해서 함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